혹시 교통사고 나고 괜찮네? 하고 그냥 넘어가신 적 있으세요? 이게 정말 흔하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. 진짜 통증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시작될 수 있거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게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의 가장 큰 미스터리, 바로 지연성 통증입니다. 도대체 왜 멀쩡하던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걸까요? 우리 몸이 정말 똑똑해서요. 사고가 나는 그 순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뿜어냅니다. 이게 일종의 천연 마취제 역할을 하면서 통증을 잠시 잊게 만드는 거죠. 하지만 이건 통증 신호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덮어둔 것뿐입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주제입니다. 먼저 충돌의 물리적인 힘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, 그리고 엑스레이에도 보이지 않는 진짜 숨겨진 범인들은 누구인지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지,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의 골든타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사고의 충격력은요, 절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차량에서 바로 우리 몸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학 법칙이 어떻게 우리 몸의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. 이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그대로 우리 몸 깊숙한 곳으로 흡수되면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. 충돌 방향이 곧 통증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. 앞에서 박았냐, 옆에서 박았냐, 뒤에서 박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치는 부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전방 충돌은 목이 앞으로 확 꺾이고, 측면 충돌은 옆으로, 그리고 후방 충돌은 그 유명한 채찍질 손상이라고 해서 목이 S자로 심하게 흔들리게 되죠. 특히 이 측면 충돌이 왜 무서운지를 이 그림이 딱 보여주는데요. 다른 쪽은 차가 찌그러지면서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데 문 쪽은 그럴 공간, 즉 크럼플 존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충격이 거의 필터링 없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전달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 없네요.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? 바로 그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는 진짜 범인들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운전할 때 누구나 하는 행동이잖아요. 사이드미러를 보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살짝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,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정답은 특정 척추 부상을 입을 위험이 무려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. 이게 그냥 근육 좀 더 삐끗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척추가 이렇게 비틀린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척추 마디마디를 잡아주는 작은 관절, 후관절이라는 곳이 훨씬 쉽게 망가지거든요. 이건 척추의 안정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라 치료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만성 통증으로 갈 확률도 확 높아지는 거죠. 자, 다음 숫자입니다. 86%. 이 엄청난 숫자는요, 사고 후에 흔히 나타나는 팔저림 증상과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어떤 진단을 아주 강력하게 연결해 줍니다. 혹시 사고 후에 손이나 팔이 저릿저릿하다면 목 디스크인가?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충격 때문에 목 옆에 있는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꽉 뭉치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랑 혈관을 꽉 눌러버리는 흉곽출구 증후군일 수 있거든요. 놀랍게도 이 증후군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86%가 과거에 교통사고 같은 외상을 겪었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엑스레이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끈질긴 통증을 만드는 진짜 범인을 소개할게요. 바로 어혈입니다. 한의학 개념인데 아주 쉽게 말해서 사고 충격으로 터진 미세혈관에서 나온 피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고여있는 나쁜 피 웅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몸속에서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. 이 그림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건데요. 혹시 밤만 되면 유독 통증이 심해지거나 어깨가 아팠다가 허리가 아팠다가 통증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증상이 있으신가요? 바로 그게 이 어혈 때문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숨어있는 범인들을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?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가? 지금부터 그 통합적인 치유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진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요,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. 이 그림처럼요. 첫째, 충격으로 틀어진 뼈대를 바로잡는 구조적 치료. 둘째, 굳어버린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속의 염증을 다스리는 화학적 치유.
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. 이걸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먼저 첫 번째,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척추와 골반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요. 두 번째, 침이나 테이핑으로 굳은 근육을 풀고 손상된 인대를 지지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한약을 통해서 몸 안에 쌓인 어혈과 염증을 싹 씻어내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. 특히 몸속을 다스리는 화학적 치유, 그러니까 한약은 굉장히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요. 이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사고 후에 속이 울렁거리고 불안하면 자율신경부터 안정시키는 약을 쓰고요. 기력이 너무 없으면 몸을 보호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약을 쓰는 식이죠. 그냥 아프다고 다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치료에는요,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.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의 창, 바로 골든타임입니다. 바로 이 시간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사고가 나고 딱 3주. 이 시간이 평생의 척추 건강을 좌우합니다. 왜냐하면 이 급성기 때 틀어진 구조와 엉망이 된 내부 순환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손상된 조직이 잘못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. 만성 통증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게 괜찮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라는 것. 방치된 충격은요, 반드시 나중에 더 큰 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.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, 그 소리 없는 비명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. 소중한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뿐입니다.